오늘은 제8강 21세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현재와 같은 자랑스러운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경제 질서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자유주의라는 이념의 진화 과정에서 숙성된 정치 경제 질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승전국 미국의 도움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 덕분에 쉽게 얻은 이들 대한민국의 기초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무릇 진화라는 것이 자연선택 과정에서 적자만이 생존하는 냉혹한 경쟁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질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쟁취하고 땀 흘려 노력하면서 가꾸어 얻은 결실인데 우리는 거저 얻었기에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이라는 세계 정치사의 뚜렷한 이정표들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있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상기시켜 주시지만 상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식정보혁명으로 인류를 기아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오늘의 번영을 가능케 한 자유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 관행, 조직 등의 제도 인프라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졌는지를 콕 찍어 보여주는 경제사의 이정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켜졌는지 또 지금 잘 살게 된 거가 그 덕인지를 알지 못하니 귀한 거라 생각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깥 세상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위기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2008년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자유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미국에서 트럼프의 등장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유럽 대륙 각국에서의 극우 세력 약진 등으로 자유주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자유주의의 위기가 한국만이 직면한 한국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원인의 진단과 대응도 자유주의 자체와 인간의 본성에서 찾는 보편적 접근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그 이념이 기초로 삼는 정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의미도 다양하기에 정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지만 대부분이 자유주의자들이 동의하는 자유주의의 특징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권위, 교회나 국가 같은 로부터도 독립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 관용, 법치, 개방성, 진보, 정교분리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죠. 역사적 고찰도 도움이 됩니다. 근대적 원조 자유주의로 인정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그 뿌리가 있고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심 원리는 공과 사의 구분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기준이 이 구분에서 나오며 종교사상, 언론의 자유의 기초입니다. 또 생산교환과 같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도
거래 당사자들만의 사적 영역이기에 타인이 필수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경쟁시장의 기초이기도 하죠. 하지만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다른 색깔의 자유주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초기 결실인 1793년 헌법 제2조는 정부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평등, 자유,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꼽아 평등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필요한 사람에게 생존의 수단을 제공할 사회의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1973년 헌법은 1795년 헌법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혁명과 토마스 페인은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논리에 근거한 제도를 제안했고 그 후 유토피안 사회주의자 후리에와 샤를리에도 토지배당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을 주장했죠.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평등지향적 좌파 자유주의라는 흐름도 생겨난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 공화당 보수 자유주의와 루즈벨트 이후에 민주당 좌파 자유주의 이념적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두 흐름입니다. 두 유형의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이유는 자유주의가 실패에 이르게 하는 원인 제공 방식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등이 자유에 우선하는 좌파 자유주의는 제6강에서 보았듯이 그 정도가 심해지면 보다 더 평등해지기를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우를 보며 민주주의의 실패로 독재 정권이 탄생하면서 자유주의가 종말을 맞게 되죠. 우파 자유주의는 어떻게 실패에 이를까요? 민주국가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의 정권이라면 큰 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작은 정부, 자유경쟁시장 질서 유지, 자유무역의 세 가지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파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도 작은 정부와 시장 경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정학에는 19세기 독일 경제학자의 이름을 입붙은 바그너 법칙이라는 가설이 있죠.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추세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사회주의 실험 중에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정부 지출이 늘어났던 몇몇 국가들의 경우가 아니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또 노동시장의 진입장벽 수준을 보여주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 미국 IT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19세기 말 반독점법이 만들어지던 때보다 더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념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슬로건의 실천력이 추세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슬로건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지만 추세는 인간이 본성에 따라 행동한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즉 정치인과 관료를 포함한 기업, 직능단체 등 이익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행한 행위들이 의지가 담기지 않은 정책 슬로건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성 가정하에 독립된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자기이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모형은 현실의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합리성 하에서 그 설명력이 의심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모형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던 능력주의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가 문제입니다. 아이비리그나 옥스브리지에서 교육받고 전문직인 학자로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높은 연봉을 누리는 엘리트들이 그들의 특권을 세습하는 세습 능력주의 혹은 자유주의자 지배로 지탄받게 된 거죠. 전 근대 귀족 계급을 자유주의 엘리트 계급이 대체한 사회로 바뀐 것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 신인 트럼프의 미국 공화당 장악이나 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모형은 민주주의 선거 시장에서 또 의회라는 판에서 로비를 매개로 벌어지는 이권 시장에서 어떻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지를 기대 효용으로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들 검증 노력을 하지 않는지를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지로 설명합니다. 또 생산자 로비가 소비자 로비를 이기는 현상을 올슨의 집단 행동의 논리로 설명하죠. 실패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한 것일 수도 혹은 실행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성 가정이 문제가 되는 많은 경우가 사람들이 이익을 장기적 고려가 아니라 단기적 계산만 하기 때문인데, 이는 장기의 불확실성이나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따른 계산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빅데이터의 사용으로 정보 비용이 낮아지면 이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9세기, 20세기 민주주의 실패 경험들은 정치적 자유의 상실의 비용이 얼마나 큰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우리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자유를 자기이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나의 근시안적 이익 추구가 복잡한 사회의 상호작용을 거쳐 야기할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하는 비용 편익 계산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자유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를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